오늘은 우주 산업의 아이콘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 X 성공 비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로켓 박사 최현석입니다. 요사이 그 전 세계의 우주 개발은 어떻게 보면은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서 전부 장악을 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모든 면에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 비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 사진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읽은 책을 보면은 특히 공상과학 소설 파운데이션이라는 책, 국내에는 잘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이 공상과학 소설의 대가인 아이작 아시모프가 집필한 대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반지의 제왕 뭐 이런 책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가서 이 백과사전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에디슨이 어렸을 때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많은 책을 읽은 것과 상당히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장난감 로켓도 만들어서 발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10살 때 컴퓨터를 구입을 했고 이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을 독학을 해서 12살 때 혼자 게임을 만들어서 이걸 게임 업체에 그 당시에 500불을 주고 팔았다고 합니다. 뭐 이 가격보다도 어떻든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을 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니까 정말 그 대단한 이런 그 수준이 아니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그 머스크한테 큰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는 부친이 바로 이제 전기 기술자로 있었기 때문에 머스크가 과학 기술자가 되는데 아마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스크는 남아공화국에서 태어났는데 17살 때 카나다의 퀸스 대학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혼자 독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유학을 갔는데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적은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경영학하고 물리학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 물리학을 하면 뭐 학교 과학 선생님이나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물리학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여러 가지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그 물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중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머스크가 생각한 거는 미래는 우주, 인터넷, 태양광 이런 것들이 세계를 좌우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의 중심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대학원으로 이제 진학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참 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4살 때 대학원을 다니면서 뭐 학교 공부보다는 바로 그 인터넷에 관련된 이런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집2라는 회사를 그 창업을 했는데 집은 집코드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 우편 번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광활하니까
그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뉴욕이면 뉴욕의 집 코드 같은 거를 찾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이제 이거를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찾는 이런 회사를 창업을 했고 4년 뒤에 이 회사를 4천억 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28살 때 이미 236억 원을 해당되는 재산을 갖게 됐고 또 바로 이제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2002년에 1조 6천억 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의 재산도 약 1,800억 원 정도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 머스크는 이 1,800억 원을 가지고 두 개의 큰 회사를 만듭니다. 스페이스 X라는 회사, 우주 회사를 설립하고 하나는 전기 자동차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스페이스 X라는 이런 회사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꿈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뭐 장난감 로켓도 만들어서 발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전 재산의 반을 바로 이 스페이스 X 회사를 설립하는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로켓은 스페이스 X에서 만드는 그 로켓의 그 엔진 아랫부분입니다. 이 주변에 8개의 엔진이 있고 가운데 1개의 엔진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팰컨 9이라는 이런 로켓입니다. 이 팰컨 로켓은 1단의 직경이 약 3.7m 정도 되고 전체 길이는 약 70m 정도 됩니다. 저궤도에 약 22톤, 23톤 정도의 무게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가 있고요. 재사용하는 로켓을 이용해서는 약 15.6톤 정도의 인공위성을, 우주선을 발사를 하고 있고, 아직 뭐 발사는 안 했지만 화성에는 무게 4톤급의 이런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률은 이제 그동안에 이 팰컨 9은 70번 발사를 해서 70번, 100%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이 스페이스 X가 있다고 한다면은 유럽 우주기구에서 개발한 아리안 5라는 이런 우주 발사체도 있는데 1919년에 보면은 1917년에 보면은 스페이스 X에서 19번 위성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아리안 5에서는 6번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918년으로 가면은 전 세계 인공위성 발사의 21회를 스페이스 X에서 차지를 했고 그리고 아리안 스페이스에서는 6회를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에서 27회의 그 인공위성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리안 5에서 3회 정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인공위성 상업 인공위성 발사에 27회를 스페이스 X에서 그리고 아리안 스페이스에서 3회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상업 인공위성 발사에 거의 그 대부분을 지금 스페이스 X에서 점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스페이스 X에서 개발했던 로켓인데 지금 현재 발사하고 있는 것은 팰컨 9의 블록 5라는 이 로켓인데 106번 발사를 해서 106번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한 팰컨 헤비라는 이 로켓도 이제 3번 발사를 해서 3번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페이스 X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뭐냐? 크게 보면은 개발비를 팰컨
로켓하고 펠콘 9 이 두 가지 종류의 로켓을 개발하는데 약 4,100억 원 정도를 개발했는데, 만약에 미 항공우주국에서 이런 그 두 종류의 로켓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개발 비용이 약 4조 정도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 항공우주국에서 개발하는 거의 개발비도 한 10분의 1 정도 줄여서 이렇게 적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켓의 특징이 있는데, 이 로켓의 특징 중에서 특히 이제 액체 추진제 로켓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구조물을 따져보면 로켓 엔진, 그 다음에 추진제 탱크, 로켓 본체, 그 다음에 추진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로켓 엔진이 전체 로켓 가격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로켓 본체가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추진제 탱크가 약 7, 8%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러니까 로켓 액체 추진제 로켓을 싸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이 로켓 엔진을 싸게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 액체 로켓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는 로켓 엔진을 결국은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차리면서 1순위로 외부에서 영입한 사람이 이제 바로 뮬러 부사장입니다. 이 뮬러는 그 당시에 TRW라는 인공위성을 제조하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로켓 엔진을 아주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젝터가 많이 달려 있어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뮬러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 바로 인젝터를 한 개만 사용해도 되는 이런 핀틀 로켓 엔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머스크는 뮬러를 영입을 해서 바로 로켓 엔진을 값싸게 개발을 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추진력이 약 35톤급의 이런 그 머린 엔진을 개발했는데, 이 엔진에 로켓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연소실 압력을 높여주면 추진력이 아주 더 이제 크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에 이 연소실의 압력을 높여주면서 982 psi를 이렇게 높여주면 약 50톤 정도의 이제 추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머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약 1420 psi로 초기 엔진보다 2배 이상 높여져서 현재는 추진력이 약 100톤 포스 정도의 추진력을 내는 형태로 개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 추진력은 크게 만들어 주면서도 엔진은 좀 갈수록 더 이렇게 무게가 가볍게 이렇게 만들어서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켓 엔진 중에서 로켓 엔진의 무게로 추진력을 나누어졌을 때 약 185라는 이런 값이 나오는데,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값싸고 추진력이 큰 이런 성능이 좋은 이런 그 로켓 엔진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생각하는 방법은 로켓 엔진의 로켓 엔진의 그 값을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한번 발사한 로켓을 재사용하면서 또 로켓 엔진을 전체적으로 로켓 값을 떨어뜨려서 일반적인 로켓보다 한 10분의 1 정도를 10분의 1 정도로 아주 저렴한 이런 로켓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125회 발사를 했어요. 이 중에서 이제 1회 정도 실패를 했고, 85회는
발사한 로켓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착륙을 했고, 그리고 67회에는 한 번 사용한 로켓을 다시 재발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거의 한 번 발사한 로켓을 착륙시켜서 재발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술은 아폴로 11호를 달로 발사했던 세턴 5 로켓 때도 나왔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 재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비용이 너무나 막대해서 포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옛날 기술을 찾아내서 다시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현재 그 스페이스X에서 개발한 로켓 중에서 제일 큰 로켓은 팰컨 그 헤비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팰컨 로켓을 이제 3개를 이렇게 붙여서 지구 저궤도에 약 63톤, 64톤급의 이런 그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로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본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로켓을 위해서 이 로켓을 활용을 해서 화성 탐사라든지 달 탐사에 아마 앞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용 그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X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 그 우주 그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인 우주선을 우주 정거장에 발사하는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 우주선을 우주 정거장에 발사하기 전에 우선 무인 우주선을 우주 정거장에 보내는 이런 사업을 그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 우주선을 지금 우주 정거장에 계속해서 몇 달에 한 번씩 여러 가지 그 우주 정거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는데, 이때 지금 스페이스X의 무인 우주선 드래건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 우주선 드래건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우주선을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무인 우주선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전부 한번 사용하면 이제 버리고, 그나마 미국에서 개발했던 우주 왕복선이 이제 몇 번씩 그 재사용을 했습니다만, 재사용을 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무인 우주선 드래건은 지금 거의 뭐 수리를 많이 하지 않고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세 번 재사용을 했는데, 3번 재사용을 3개의 우주선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우주선도 비용이 아주 그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사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재사용을 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그 발사 비용을 줄이는 이런 그 방향으로 이제 그 발사 비용을 줄이는 일을 하고 있고, 이 무인 우주선이 이제 지금 우주 정거장에 이렇게 가서 접근하고 있는 이런 광경이고요. 이 무인 우주선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했던 건데요. 무인 우주선을 통해서 이제 재사용을 한다든지 많은 이제 노하우를 이제 확보하게 된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이제 지금 우주 정거장에 나사의 우주인 4명을 탑승시켜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비용에 비해서 유인 우주선은 한 번 발사할 때마다 거의 뭐 한 10배 정도 더 발사 비용을 받으니까 결국 유인 우주선
발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제 많은 어떤 돈을 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이 우주 산업을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방법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발사하는 로켓을 값싸게 로켓 엔진을 값싸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재사용을 하면서 기존 로켓보다 10분의 1 가격으로 이제 발사를 하고 그리고 유인 우주선에 대비해서 이런 그 무인 우주선을 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확보해서 이제 유인 우주선도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세계적으로 경쟁 상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그 유인 우주선을 이용해서 첫 번째로 민간 우주 여행을 했습니다. 아주 최근에 했는데요. 9월 15일 날 발사를 해서 9월 19일 날 귀환을 했어요. 4명이 이제 민간 우주인이 타서 5개월 정도 이제 훈련을 한 다음에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크루 드래건 2는 세계 최초의 재사용형 우주 선입니다. 지금 그 4번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는데요. 2번은 우주정거장에 갔다가 다시 이제 지구로 귀환을 했고, 지금 현재 하나는 궤도를 돌고 있고, 하나는 지금 우주정거장에 이렇게 도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정거장에 도킹하고 있는 그 크루 드래건이 바로 2번째로 사용을 하는 재사용하는 이런 유인 우주선입니다. 성공적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유인 우주선을 재사용하는 최초의 이런 쾌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여러분들이 우주 관광선을 발사하는 거를 이제 많이 그 보도를 통해서 이제 들으셨을 텐데요. 크루 드래건이 제일 그 최근에 성공적으로 4명의 우주인을 싣고 거의 그 600km의 지구 궤도를 3일 동안 회전한 다음에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원래 그 우주정거장에 도킹해서 우주인을 우주정거장으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이제 개발한 건데, 이번에 그 우주 관광선으로 개발한 크루 드래건에는 요 도킹하는 요 부분을 이렇게 창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탑승한 그 우주인들이 그 우주를 이렇게 관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개량을 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 X 말고도 최근에는 버진 갤럭틱이라는 데서 이렇게 그 여기에 보이는 이런 그 로켓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지구로부터 85.5km까지 이렇게 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비행을 90분 동안 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6명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2명이고 그 다음에 승객이 이 버진 갤럭틱 회사의 그 사장인 회장인 블랜슨 이외에 3명이 같이 탑승하고 90km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얼마 안 된 올해 7월 11일 날 했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 브루 오리진이라는 이런 로켓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 발사하고 있는데 요 윗부분에 캡슐에 이번에 이제 그 4명이 탑승을 하고 107km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다시 요 캡슐만 낙하산을 피고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우주선에 탑승했던 분은 제프 베이조스라고 지금 세계 1위 부자인 아마존의 회장이 그
탑승을 하고 107km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버진 갤럭틱이나 블루 오리진하고 스페이스 X에서 만드는 크루 드래곤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지구를 500km 높이에서 3일 동안 이렇게 우주 여행을 하는 거하고 100km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하고는 사실 그 비교가 안 돼서 일반적으로는 우주 관광선이라고 하지만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그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수준의 그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우주 관광선 사업도 아마 머스크가 전부 다 장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머스크는 자기 전 재산의 반을 이 우주 사업에 투자를 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 우주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버진 갤럭틱이나 블루 오리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로 이런 우주 관광 사업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취미 활동 하는 형태처럼 개발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가 우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우주 상업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